여러분 오늘도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특수전사령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곳에는 47살의 사성대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진짜 지휘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사령관님은 진짜로 돌아다니신데 그냥 사진만 찍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맞아요. 이 부분들이 왜 보고에서 누락되었죠? 민정이 손가락으로 해당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감찰실장이 답했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군단장 지시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해치다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민정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시각 박도연은 부하 장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로 인해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생활관 난방 안 될 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민정은 병사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딱딱한 규우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손잡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체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성대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오래된 훈장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부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정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액자를 보니 나사가 살짝 풀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도 고쳐놓아야겠네.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간단한 공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민정의 습관이었습니다.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려 있었어요. 이 정도면 떨어질 뻔했네. 조심스럽게 나사를 조이면서 액자를 제자리에 맞췄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전 특수전사령부의 선배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민정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분도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 쓰셨겠지. 작업을 마치고 나서 액자가 반듯하게 걸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작은 정리 정도는 있어 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임 군단장 부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보통 이런 날이면 다른 지휘관들은 의전 준비로 바쁠 텐데 민정의 시계는 늘 현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거는 교체해야 돼. 비 오면 또 누순하겠다. 오래된 소화전 배부를 만져보며 혼자 말을 했어요. 역시 수첩에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결국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곧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복도 전체를 둘러보며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도 이상 없네. 하지만 민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드라이버를 주머니에 넣으며 민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을 챙기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화려한 행사보다는 늘 현장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작은 불편까지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삼성 군단장이 이 대장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에서 함부로 어깨로 밀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야전복 차림이었거든요. 민정이 복도의 액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수행 군무원들과 장교들이 분주히 3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신임 군단장 박도연 54살이었어요. 삼성 중장 계급으로 새로 부임한 그는 이미 육사 서열주의와 여군 폄하 발언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액자트의 나사를 마저 확인하고 있었어요. 중간 구간은 구조상 복도가 좁아지는 곳이었는데 정확히 그 지점에서 민정이 몸을 살짝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계급장이 안 보이는 야전족이 차잼에 민정을 힐끗 투쳐봤어요. 눈썹이 올라가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박도연에게는 첫날부터 자신의 위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군단장으로서 기강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도연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여긴 군단장 집무실 앞이야. 업무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비켜.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점검 중이라. 그런데 박도연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거든요. 들리나 비켜. 말과 동시에 박도연은 어깨로 거칠게 민정을 치고 지나갔어요. 상당한 힘이 들어간 충격이었습니다. 민정의 몸이 벽 쪽으로 한 발 밀렸어요. 발 뒤꿈치가 액자 모서리에 가볍게 걸렸지만 균형을 잡은 민정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수행 장교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이고 신임 군단장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박도연의 거친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한 수행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고 했어요. 군단장님, 저분은. 하지만 박도연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첫날부터 기강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나. 박도연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기본이 안 돼 있군. 보고 체계부터 다시 배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이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니까 누구든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상대라면 당연히 학업자일 거라고 단정했어요. 민정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이라 오인한 건 이해하죠. 상관을 밀치다니 상상만 해도 진단 내지 않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하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귀를 어깨로 가르치는 사람은 위험해. 민정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복장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박도연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수행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첫날이라 감히 군단장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저기 군단장. 또 다른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박도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첫날부터 기간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대에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위계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게 박도연의 지휘 철학이었거든요. 민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액자 나사를 마저 조여놓았어요. 손 놀림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각자의 가슴에 새겨두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방금 전 박도연의 거친 행동과 민정의 침착한 반응 사이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민정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부임식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군단장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과연 박도연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첫 신상이 참 중요한데 민정은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곧 부임식이 시작될 텐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도연은 집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첫날부터 확실하게 해야 해.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박도연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대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그의 지휘관으로서의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쳐낸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수행 장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곧 부임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단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신임 군단장 부임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고 단상에는 묵직한 국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맥 깊숙한 곳 이른 새벽의 특수전사령부였습니다. 왕개가 연병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군의 식당에서는 미역국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이 시간에도 벌써 한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어요. 전면 중앙에는 박도연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복도 사건으로 인해 기분이 좋았거든요. 첫날부터 확실하게 기간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시작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해야 군기가 바로 선다고. 박도연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어요. 드디어 자신이 이 지역의 군단장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었었어요. 정식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어깨 위에 황금빛 사성 현장이 조명을 받아 범적였습니다. 바로 강민정이었어요. 아침에 야전 조끼를 입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정은 먼저 합참의장에게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특전사령관 강민정 대장입니다. 합참의장이 답례를 하며 말했어요. 오셨군요. 사령관 자리에 앉으시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민정의 사성 현장을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박도연보다 한 계급 위인 대장이었거든요. 박도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경례를 해야 했어요. 특전사령관님 여러 지휘관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그때서야 박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간이 무너지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도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 복도에서 어깨로 밀친 그 사람이 특전사령관이라고, 그것도 자신보다 한 계급 위인 사성대장이라고. 박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일이 팔로라 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좌우에 있던 참모들의 시선이 의미심장하게 흔들렸어요. 아침에 복도에서 본 장면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거든요. 왜 그때 수행 장교들이 그렇게 당황했는지, 왜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어요. 특전사령관 강민정입니다. 첫 대면이군요. 박 군단장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 대면이라는 말 속에는 아침에 일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배려와 동시에 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박도연은 입술을 굽게 다물었습니다. 사성대장 강민정, 47살의 여군이었어요. 특수전사령관으로서 이 부대를 이끌고 있는 민정은 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행사보다 병영의 작은 불편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사조차 목을 넘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성대장이었다고 박도연은 민정의 견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사계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신보다 한기급인 사성대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지휘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의 당황한 모습과 민정의 침착한 태도를 보니 뭔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채거든요. 민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물에 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깨로 밀쳤다고 사성대장을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상급자에게 그런 무례를 범했다는 사실이 박도연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합참이 자니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럼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군단장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도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게 연설을 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군단장 박도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고 어색한 인사였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의자에 앉으며 박도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계급이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도연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민정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지휘관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군단장과 특전사령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민정에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민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박도연에게는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민정은 서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 일로 박도연이 얼마나 배울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계급장이 가려지는 야전 조끼에 간편 전투복 바지를 걸치고 군단 본부 건물의 배수관과 전력 살비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배수관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군의 기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급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박도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임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두 지휘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에 쏠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도연은 나름대로 군단 현황을 파악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각 부사별 브리핑을 받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첫날에 그 사건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에서 민정을 함부로 밀쳤던 얘 말이죠. 그것도 상급자를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 민정과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합동 작전의 위가 예정되어 있었거든. 독도연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민정 앞에서 말이죠. 첫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박도연은 속으로 다짐하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한 준비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민정을 힐끗 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성대장인 민정 앞에서는 아직도 위축감을 느꼈거든요. 합참이 잔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각 부대별 작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특전사령관부터 보고해 주시죠. 민정의 차례가 되었어요. 스크린에 특전사령부의 PPT가 나타났는데 내용이 정말 상세했습니다. 산악 침투 루트가 지형도와 함께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야간 고공 강화 착륙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지난주 실시한 고공 강화 훈련 결과입니다. 민정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총 20차례 강화 중 이상 기상으로 인한 중단이 3차례 있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였습니다. 화면에는 인명 안전 체크리스트가 항목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비 점검부터 기상 조건, 의료진 대기 상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만족했으며 특히 낙하자 정비 상태는 민정의 보고를 듣던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특전사답습니다. 안전 관리가 철저하네요. 다른 지휘관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정의 보고서는 정말 완벽했거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박도연의 차례였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히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작은 수첩을 꺼내서 빠르게 메모를 적었어요. 오늘 중으로 정비팀에 연락해서 수리하도록 지시할 생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차례였거든요. 군단 작전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는 군단의 현황이 올라왔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한 표와 그래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도연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실시한 연합훈련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총 2,000명이었고 훈련 목표 달성률을 박도연은 나름대로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정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박 군단장, 지난주 안전점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정말로 안전점검 결과 페이지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훈련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 부분을 빼먹은 거였어요. 자료가 아직 취합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채기가 박도연이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민정은 말을 끊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작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안전자료 누락은 작전 중지 사유입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회의실의 공기가 바삭 말랐습니다. 합참의장이 시기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공은 던져졌고 모두가 어디로 굴러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내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나를 가르치겠다고 사성대장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박도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민정의 어깨 견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계의 별이 눈을 찔렀어요. 자신보다 한 계급인 사성대장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특히 폭발물 안전관리 점검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달 타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안하면 더욱 철저해야 할 텐데요. 박도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훈련 성과에만 신경 쓰느라 안전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 안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민정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안전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가요? 박도연은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민정의 질문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안전은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루는 장비들은 조금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정은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력 설비실로 이동했습니다. 차단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전기 안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도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지휘관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부하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민정의 말이 박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실제로 박도연은 성과 위주로만 생각하느라 안전 관리를 등한시했었거든요. 결국 박도연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도연의 준비 부족을 확인했거든요. 합참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안전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무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첫 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민정은 침착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첫날의 무례는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안전관리 소홀은 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었어요. 박도연은 회의실을 나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상대가 민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정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박도연의 안전점검 누락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민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2장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받기 시작한 임명의 제보였습니다.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화기 교체 미행 유효기간 지난 지 3개월 넘음. 두 번째 메모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침상간 강력 기준 미준수, 화재 시 대필로 확보 불가능. 민정은 메모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박도연의 군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회의에서 안전점검 자료가 아예 누락된 것을 보니 확신이셨어요. 민정은 첫날의 무례보다 규율 붕괴가 불러올 사고를 더 두려워했어요. 습기나 먼지로 인한 합선 사고가 일어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여기도 청소가 필요하겠네. 먼지가 쌓인 부분들을 확인하며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민정의 하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무관심이 수십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감찰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어요. 감찰실장입니까? 군단의 안전점검 원본 자료와
보고 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들은 제보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찰실장이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관리 소홀 의혹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기에 차단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보고서 조작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 안전점검 결과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감찰실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편 박도연은 자신의 직무실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당한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도연은 혼자 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 민정이 단순히 오늘 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부하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군단장님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뭔데? 박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뺏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그건 분위기를 해창까 봐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전사령관님께서 직접 지적하셨잖아요. 장교의 말에 박도연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사성대장인 민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신호였거든요. 그날 저녁 PX 약자판기 근처에서 2명의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 봤지? 군단장님 완전히 당하셨어. 아까 복도에서 본 거 기억나? 첫날에 특전사령관님을 밀친 거 말이야. 들켰겠지. 오늘로 끝났다. 규정 앞에서는 누구도 못 버텨. 더욱이 사성대장님이잖아. 우리 군단장님보다 한 계급 위시고 두 장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박도연의 앞날이 어둡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출근해서 감찰실로 향했어요. 감찰실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이었습니다. 자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감찰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민정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박도연 군단의 지난 한 달간 안전점검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파일을 넘겨보니 문제가 심각했어요. 안전점검 결과가 좋지 않은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부 보고에서는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